5강 워드프레스 헤더와 메뉴 쉽게 만드는 방법 태블릿과 모바일 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었던 사이트를 한번 다시 보면 헤더 두 줄로 제작이 됐고요. 아직 우리가 메인 페이지를 제작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임시로 빨간색의 배경을 달아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메인 페이지, 랜딩 페이지 제작할 때 이제 수정이 될 거고요. 이번에는 모바일 반응형, 그리고 이제 태블릿 화면이나 모바일 화면에서 잘 보이게 디자인을 좀 수정을 해볼 텐데요. 간단하게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브라우저를 마우스로 이렇게 줄여보시면 사이즈가 줄어들 때마다 일부 이렇게 변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두 줄이 생겨버리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오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이제 잘 보이도록 맞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자 페이지에서 UA의 헤더 앤 푸터 빌더로 들어가시고요. 엘리멘터로 편집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반응형 디자인을 수정하기 위해선 상단에 여기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이 있습니다. 자, 태블릿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를 이동하시면 이제 안내 문구가 나오죠. 태블릿으로 최대 1024 픽셀까지, 그러니까 1024 픽셀부터는 태블릿으로 바뀌고요. 모바일은 767부터 모바일로 바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태블릿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태블릿 형태로 바뀌고요. 모바일을 누르시면 모바일로 바뀝니다. 이거 하나하나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처음에 태블릿 먼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블릿의 경우에는 뭐 이건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햄버거 바는 모바일에만 두고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메뉴가 너무 길지 않다면 메뉴가 보이게 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필 모양을 클릭하신 다음에 보시면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클릭해 보면 밑에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가 있죠. 이 브레이크 포인트, 그러니까 1025 픽셀 미만으로 1024부터가 있네요. 그럼 떨어지면 이 아이콘으로 변하게 되는 건데요. 요거를 넌 처리 이렇게 모바일 처리해 주셔도 되고요. 모바일 처리가 더 맞겠네요. 그럼 이렇게 메뉴가 나열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이즈가 모자르다 보니까 한 줄이 내려오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쁘지 않으니까 로고를 크기를 조금 더 줄이고요. 글자도 한번 조율을 해서 한 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클릭하고 맨 뒤에 고급으로 가서 폭을 사용자화로 바꾸고 퍼센테이지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30% 정도로 줄여볼까요? 네, 30% 정도면 적당할 것 같네요. 여백도 약간 있고 이 글자들도 쭉 나열이 잘 되어 있습니다. 상단 부분도 꼭 햄버거 버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하단에도 동일하게 나열했으니까. 자, 클릭하신 상태에서 레이아웃 누르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모바일로 바꿔서 글자를 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이 글자는 우측에 약간의 여백이 있죠. 이만큼 여백이 있는데요. 상단의 헤더에는 여백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맞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백을 주기 위해서는 상단에 이 메뉴를 클릭하시고 고급을 누르셔서 패딩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백과 패딩은 우리가 실제 CSS의 마진과 패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마진의 경우에는 이 바깥의 영역과의 거리, 여백을 얘기를 하고요. 패딩은 요 네모 영역 안에서 안쪽에 있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마진과 패딩 같은 경우에는 사실 CSS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이고 실제로 개발해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요 이론을 한 번은 공부하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고요. 패딩을 우측에서 조금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을 함께 연결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값이 상하좌우가 다 바뀌기 때문에 요 해제하신 다음에 우측에만 9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10 정도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일관성 맞추고 10으로 다시 10픽셀로 해서 우측 라인을 맞추고 그 다음에 공개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보통 이제 햄버거 버튼 많이 쓰죠. 모바일은 가로가 이렇게 좁다 보니까 전체를 보이기가 어려워서요. 그런데 보시면은 지금 로고가 위에 자리 잡고 있고 아래쪽 햄버거 버튼은
전체 풀 위드로 먹고 있습니다. 이걸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햄버거 버튼 내비게이션 메뉴를 클릭한 상태에서 고급으로 가신 다음에 폭을 또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로 조절을 했더니 올라오네요. 이렇게 전체 풀 위드로 메뉴가 먹고 있습니다. 로고가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현재 30%로 지금 너비가 되어 있는데 50% 정도 늘리면은 내려가네요. 40%. 근데 크기는 50%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메뉴에 너비를 조금 더 줄여주면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됐습니다. 보통 햄버거 버튼이 이렇게 가운데 있진 않죠. 우측으로 조금 정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컨텐츠 눌러서 레이아웃 누르신 다음에 여기 리스폰시브의 얼라이먼트 정렬을 우측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이쁘게 자리를 잡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메뉴가 많지 않죠. 그래서 그냥 글자를 나열하게 할 건데 햄버거 버튼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사실 불편하죠. 사용자 입장에서. 그래서 위에는 그대로 글자로 두고 이 아래 부분만 이렇게 햄버거 버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이 햄버거 버튼을 사용을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콘텐츠로 가셔서 레이아웃 가셔서 여기 리스폰시브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없애서 그냥 글자로 보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는 글자가 좀 많이 크죠. 그래서 글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스타일로 가서 타이포그래피에서 크기를 12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여기가 우측이 좀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패딩도 3 정도로 맞춰서 이 라인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햄버거 버튼이 검은색인데 실제로 나중에 여기도 이미지로 덮일 거기 때문에 흰색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스타일로 가셔서 이번에는 메뉴 트리거 클로즈 아이콘 이 부분에 컬러를 이렇게 흰색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멘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 요소들은 컨텐츠에서는 내용이라던가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요. 스타일에서는 뭐 패딩이나 간격이나 색상 값들을 바꿀 수가 있고, 고급에서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마진 패딩 값들, 너비, 정렬, 위치, Z 인덱스 이런 등등등을 바꿀 수 있고, 조금 더 이제 만약에 코드를 추가한다라고 할 때는 CSS ID나 CSS 클래스 그리고 사용자 정의 CSS를 이용해서 추가적인 코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일단은 코딩이 없는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PC 버전과 태블릿 버전과 모바일 버전까지 깔끔하게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시간부터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